최근 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관가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고위공직자가 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진 직무 관련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백지 신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. 유 총장은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예. 하지만 어제 1심 법원은 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고 이해충돌 위험도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라는 겁니다. 그런데 얼마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까? 네, 이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부터인데요.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에 맡겨서 60일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.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서 예외로 인정될 때에만 안 팔아도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? 네, 역시 차관급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주식을 못 팔겠다며 권익위에 낸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유 총장처럼 지난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이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고 나서야 이 8억 원대 바이오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.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10건입니다. 예, 특히 가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가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군요. 정부 입장은 뭡니까? 네,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인재 발탁이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백지신탁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. 사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기업인의 공직 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,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있어도 백지신탁 때문에 기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공직자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감정적인 논리에 맞추어서 매각을 강요하는 이런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작용이 훨씬 더 많고 전면 개정에 가까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. 그러나 반대로 백지신탁 제도에 구멍이 또 너무 많다는 주장도 있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최근 투자 규모가 큰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 미국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. 백지신탁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고 또 공직에 있을 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이 밖에도 이 시간 끌기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는 이 꼼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예. 주식과 관련한 정보의 직접적,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면은 심사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뭐 특히 해외 주식 문제나 가상자산 거래 문제는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? 이 백지신탁 제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